안녕하세요. 수요일이 돼서 그거 상담 그걸 할 거예요.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할 건데 택배 왔네.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소리만 소리만 나면 창가로 가서 혹시 내 택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타인의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고 뭐 당신 사주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실력이 있다거나 그런 자격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할인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저 복 받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할인이 되는지 아니면 뭐 복을 받을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일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복 받자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내가 뭐 자격이 있다거나 실력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셔라인데 왜 이렇게 많죠? 65회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몇 회이지? 65회 맞아요. 오늘 좀 많아요. 왜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번 주가 아무도 없었죠. 신청자분이 안 계셔서 꿀 빨았죠. 그런데 이번 주는 빡셀 것 같아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분 푸른 땡땡님. 그래서 일단 만세리코 키고 대략창을 켜고. 자, 여기가 게시판 맞죠? 술 끊었다는 글을 봤어요. 제가 술 끊었다는 글을 보셨군요. 안 보셨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고민이 뭘까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담배하고 술에 대해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안 좋다, 뭐 백해 무익하다 어쩐다 하는데 담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지만 담배까지는 모르겠는데 술도 못 먹을 거면은 무슨 재미로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술이 뭐 극한의 뭐 쾌락을 준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약간 알딸딸하는 소소한 재미를 주잖아요. 물론 막 그 과음을 하셔서 본인이 주체 안 될 정도로 마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조금 덜 심심하고 알딸딸 기분 좋음을 느끼는 용도로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너무 심하게만 안 드시면. 제가 얘기 왜 하고 있죠? 담배랑 술을 끊고 싶으시다.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술하고 담배를 못 끊어봐서 그걸 명리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럼 몇 가지가 있겠죠. 술을 먹는 원인, 나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보는 방법이 있겠죠. 뭐지, 을목이 뭐 부유하면은 중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분이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뭐 그게 해결되는
흐름, 운의 흐름을 본다랄지 아니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남성분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만세력을 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 술을 끊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힘든 환경이 나아질지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술을 끝내 못 끝내보다 힘들어서 드시는 거니까 언제 덜 힘들어지는지, 왜 힘든지 뭐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서울로 발령날 수 있나요? 이거는 관인이 요직이죠. 그 본사죠. 쉽게 말하면 지방 쪽은 뭐 식재나 뭐 다른 걸로 가죠. 재관 관인이 그 운을 봐야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는 음,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자체의 상품성이란 게 있어요. 그 상품성을 보고 회사나 다른 데서 이분을 사용하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상품성이 있고 그 상품 나의 그런 능력을 알아봐주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이게 좋게 말하면 상품성이고 그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 사주를 볼 때 정말 대충 봐요. 막 찬찬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내가 당장 그 다시 찍을까? 다시 찍을까? 열심히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열심히 사는 게 스트레스고 나에게 자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큰 목표는 아니에요. 남들 볼 때는 큰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비전이나 멀리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본 마음은 그냥 먹고 사는 거. 되게 간단하고 그 바운더리가 작은 거예요. 정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통장에 돈 꼬박꼬박 모으고 그냥 그렇게 하려는 그 소박한 욕심에 의해서 자꾸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회사 일이 빡세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쟁제가 됐다 해도 월지 정제잖아요. 이러면은 쟁제가 됐다 해도 그렇게까지 막 아몰랑 이게 쟁제라는 게 내 현실 감감을 잃어버리던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쟁제가 되더라도 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내 역할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일복이 많은 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토수만 너무 되는구나. 금생수가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억압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쁜 건 아닌데 힘들다. 근데 이게 특히 재성이 제왕하셔서 억압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재성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회사가 힘들지만 여기서 받는 그런 이익이나 뭐 그런 안정감, 뭐 회사의 그거, 쉽게 말해서 월급이 욕심나서 버티는 게 재성의 그 본인 목줄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나의 힘든 거는 나의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이라는 것도 소소하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든 거다. 그만큼. 그래서 뭐 이분이 좀 편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말 그대로 일이 힘들면 안 하면 돼요.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나의 그 역할이 힘들고 자꾸 막 그거를 막 야근을 하고 철야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죠? 워라이프? 일과 나의 생활, 그거를 조금 본인이 찾으면은 덜 힘들겠죠. 일의 강도를 줄일 수가 있겠죠. 내가 나의 이 힘듦과 일의 강도가 높으면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일을 시켰을 때 이게 힘든 일이면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죠. 그 어떠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술하고 담배를 끄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느냐면, 본인이 그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그 나의 생활, 그걸 딱 기준을 정하고 너무 과한 거를 본인이 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살인도 되셨네.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역할과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렇게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 100이라는 일을 했을 때 100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역할만 많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본인이 어떠한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욕심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또 수강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일을 안 한다예요. 이게 얘기가 틀려지죠.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본인이 판단하시고 하셔야지 스트레스가 덜 생기실 것 같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직장에서 20년째 일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뭐 직장 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본인이 일과 그 생활을 조금 선을 그어라. 그래서 워라밸 밸런스를 유지하셔라. 그러면 술을 끊을 수 있겠죠. 주말엔 좀 취미도 즐기고 하시면 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일이 빡센 거는 결국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보죠. 그거 뭐지? 서울로 발령. 서울의 발령은 대본 관이 글쎄요. 그게 뭐 딱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운이 좀 인내하다, 그런 걸로 나왔거든요. 좀 서운함, 인내함. 인데 그게 원래 원곡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막 갑자기 막 내가 뭐 인내해야 되고 갑자기 서운할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냥 평소에 서운했던 게 계속 서운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막 그렇게 본인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말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가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 근무하신 데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서울로 발령되면은 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발령되더라도 그게 본인의 기대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발령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발령이 되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는 그게 잘 안 듭니다.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럼 나쁜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원국에 있는 게 들어왔어요 지금 대운으로. 그러면은 특별히 나쁘진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엄청 좋지도 않지만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운은 안 봤잖아요. 특히 세운 같은 거는 그 선우님, 제가 아는 최고의 천재 선우님 연운과 월운 방송을 보시면 거기서 뭐 이동수나 뭐 그런 거 오히려 그쪽이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연. 근데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하다. 어딜 가도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인다 라는 거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약간 제가 엉터리.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냐 하는 의문이 항상 듭니다. 제가 볼 땐 그랬습니다.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아서. 미시생? 미시가 낮인가? 한 3시 되나? 미시가 낮 3시 되나요? 3시쯤 되나? 일단 한번 찍어보고. 맞췄어요. 오후 3시네요. 질문이 어떤 기운을 잘 쓸 수 있을지 궁금해요. 뭐 그런 특성 같은 거 물어보신 거겠죠? 관다? 관다시네요. 신약. 수원도 없으시구나. 쭉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사주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뭐 관용신, 제희신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서 잘 몰라요. 교운기, 병진, 대운, 음묘대운. 이게 질문이 뭐예요?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다. 합격 여부, 또 연하와 결혼. 일단은 수원이 없죠. 수원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화왕절에 목생화 되시고 뭐 화생토까지 되시니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근데 좀 개수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건 있어 보여요. 인성도 없고 쉽게 말해 개수인데 빨대가 없는 거죠. 거기서 화왕절이야.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5화월이잖아요. 5화월이면은 이거는 정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목생 화가 됐잖아요. 그 열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혈이다. 빨대에 정신으로 태어났는데 나의 삶은, 나의 의지는 열혈이다. 그리고 그 성과가 식지를 않는다. 토에 의해서 라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걸 한번 봐봅시다. 어떤 기운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냥 목생 화예요. 화왕절에 특히 5화니까 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편제잖아요. 또 편제는 돈의 큰 흐름을 읽죠. 그러니까 뭘 하면 돈 벌겠다. 이거 돈이 되겠는데 뭐 이런 거를 그 시대의 흐름 같은 걸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이 대박이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코인은 대박이 아니죠. 그런데 코인이 대박이다 하면 뭐 코인 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채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도 읽고 그것에 열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화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돈의 흐름도 알고 거기에 노력과 근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운인지 성향인지 그걸 쓰시면 되고. 이 관단데도 비급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관이 나를 치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뭐 남 탓을 안 하고 본인이 바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뜬 거구나. 정관이 뜬 거구나. 그 나의 유불리, 나의 이익, 불이익 이런 걸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 뭐 편법을 쓸 수도 있고 라고 하기엔 또 상관 경관됐구나. 또 상관이 편제해봤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굳이 얘기하자라면은 굳이 얘기할 게 있나?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죠. 뭐 누구의 덕으로 간다기보다는 뭐 주위에서 누가 도와주고 뭐 내가 예쁘게 굴어서 그런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자수성가해야 될 타입이다 라는 걸로 보여요. 자수성가도 하고 뭐 편법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개수가 편법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또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법도 쓰실 수 있고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다. 대운 을묘대운 오네요. 이제 목국토가 좀 되는구나. 식신 들어왔. 이거는 뭐냐면 2024년부터 을묘대운부터 내가 남들 모르게 혹은 알게 열심히 일해왔던 걸 이뤄왔던 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종벽, 광용신, 제희신, 제가 뭐지? 화가 희신? 글쎄요. 뭐 희신, 월지화가 들어오면은 뭐 나의 그런 직장 일이나 뭐 일 같은 게 잘 될 수는 있겠죠. 특히 천간으로 들어오면은 그걸로 보고 관용신이다. 글쎄 그렇게는 안 보여요. 관용신이 아니에요. 그 제신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넘어가죠. 뭐 이분이 뭐 더 잘 아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갑니다. 넘어가죠 빨리. 공무원 시험 저와 잘 맞는지. 공무원 시험 글쎄요.
공무원 느낌은 아니에요. 공무원 느낌은 아니고, 뭐 제가 공무원 준비한다는 사람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어, 뭔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오면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 드는 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넘어갈게요.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뭐 이걸 공무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 시험 준비한다는데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나요? 어쨌든 그 직업을 떠나서, 공무원을 떠나서 열심히 하시면은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볼 겁니다. 목생, 화, 화생, 토까지 됐기 때문에 그 성과가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좀 믿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던 뭐 다른 걸 하시던 열심히 한 만큼 그 성과가 뭐 이렇게 막 허무하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논리로 치면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보고, 내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잡음에 있어서 그만큼의 노력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노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술이나 먹으면서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노는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도 공무원 시험을 했었죠. 시험도 한 번인가 봤어요. 공무원 시험 한다면 핑계를 대고 노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긴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노력을 그만큼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어쨌든 뭐 목표를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몇 살이에요? 아직 어리시네. 그럼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열심히 그런 성과를 본다. 그리고 누가 안 시켜도 이분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한 푼 두 푼 모으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분 뭐 사주를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편제 특성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꼼꼼히 하고 막 내 통장 모으고 하나둘 차근차근 모으기보다는 그 바운더리가 넓은 거예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바깥의 활동 좋아하고 크게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특성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막상 됐을 때 그게 맞을까? 라는 의문도 들기는 해요. 근데 뭐 공무원이야 되기만 하면 좋은 거죠. 뭐 안 돼서 문제지 돼서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좀 어떤 그렇게 조그맣게 갇혀서 뭐 좁은 공간에서 그런 건 이제 본인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 5하면은 추진력도 세서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 막 진짜 그 추진력과 열정으로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면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못해서 문제지 할까 말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나이도 어리시니까. 그 대응 뭐 보라 그랬죠 또? 2년 뒤에 병진대운에서 2년 뒤에 병진대운인가요? 넘어가는구나. 을묘대운 아까 말씀드렸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 왔던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이제 내가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 왔던 게 터지는 대운이에요. 공론화되고 세상에 알려지는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다 치면은 이때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해왔던 게 좀 빛을 보는 대운이다. 그게 언제까지 한 20년은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또 갑인 대운이니까 어쨌든 목이 투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라. 그럼 그게 다음 대운에 뜬다. 그래서 다음 대운이 괜찮죠. 다만 내가 열심히 한 게 없으면은 뭐 없겠죠. 내가 평소 해왔던 거, 내가 노력해왔던 거, 내가 투자해왔던 게 뜨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유땡땡땡님이에요. 세 번째. 이게 무슨 글씨지? 쿨땡땡님.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학원에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보신시? 전공 바꾸셨다. 잘 맞을까? 원래 생명공학이었는데 뭐 콩공으로 바뀌었다. 잘 맞을까요? 하고 군복무 중이시다. 군대가 잘 맞을지. 또 이제 뭐 그 연예계 쪽에 생각이 있어서 춤과 노래를 배웠지만 오디션에서 이제 잘 안 됐다. 그래서 포기했다. 유튜브도 하셨다. 방송 계획이 맞는가?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전공 바꾸신 거. 정화, 병인 맞지. 보광절에. 그래서 금은 있구나. 수생복되고. 그냥 이것저것 좀 모광절이 원래 아인데 모광절이 이제 대책 없는 팔자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책 없는 팔자는 아니에요. 아이임에 귀여운 것도 있고 뭐 예쁨 받을 느낌도 있고 본인이 또 철도 들었어요. 일찍 철 들었어요. 그래서 막 대책이 없거나 막 허영심이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연예인 하고 싶다 뭐 유튜브도 했다 했는데 이게 그냥 허영심에 나는 유튜브 할 거야 나는 막 영화 배우 할 거야 뭐 댄스 가수 될 거야 이게 허영심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이 들어서 하겠다는 거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허영심이나 대책 없는 분은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철이 있고 세상 현실을 자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쓸데없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글쎄요.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전공했다 콩공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맞을까는 뭘로 봐야 되죠? 뭘로 봐야 되지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꼭 토죠. 나의 그런 주체적인 나의 생각이 사회에 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정해진 룰을 깨는 뭘로? 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어떻게 보면 똘끼가 있는 거예요. 좀 근데 그게 수색 목을 받아서 귀여운 똘끼죠. 그리고 금금 목을 당해서 어느 정도는 철이 있는 똘끼예요. 그런 좀 희소성 있는, 희귀성 있는 특이한 생각들이 이 사회 룰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생명공학이고 콩공이고 잘 모르겠고 유튜브나 뭐 그런 본인의 그 독특한 그런 생각과 독특한 개성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송 개입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좀 근데 그 승부를 본다라면은 나의 독특함의 끼를 사용하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예쁜 구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지는 어쨌든 수색 목을 받고 아이 같은 그런 깨발랄한 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근거가 있는 똘끼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쁨을 이 똘끼 짓을 했을 때 예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선을 넘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똘끼시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뭐 혐오감이 든다거나 그렇게 뭐 세상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짓은 안 해요. 본인이. 다만 그게 평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밉지는 않은 그런 끼가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막 그 스무스하게 막 물 흐르듯이 나오는 말빨이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똘끼가 있는 거지 말빨이 좋고 막 그런 능구렁이 지나가듯이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때로는 좀 진지할 수도 있고 막 싸우자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차라리 뭐 연기나 뭐 그런 대중적인 것보다는 유튜브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런 매니아층을 그러니까 이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면은 이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호불호가 있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가 괜찮다. 그리고 뭐 전공 바꿨으면은 뭐 그건 이제 저는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억지로 보면 보죠. 뭐 금이 많으면 뭐 컴퓨터에 금 많으니까 뭐 금 뭐 그거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모호강렬이라는 게 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성향이에요. 창의적인데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막 규율적이고 정확한 것에는 크게 그러지는 않아요. 본인이 그 성향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든 컴공이든 그게 창의성하고 관련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계적인 거고 뭐 프로그램적인 거고 맨날 코드 짜고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인공지능이면 약간 창의적인 게 들어가나요? 컴공으로만 봤는데 뭔가 그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라면 인공지능도 괜찮습니다. 컴공이라도 뭔가 독특하고 창의적.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뭔가를 개발해내고 발견해내고 창의적이고 똘끼 있고 생각이 많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땡땡땡님 볼게요. 성별이 뭘까요? 간, 간호 쪽 생각하시면 여자일까요? 뭐 성별이 없어서 일단 여자로 보겠습니다. 양력으로 일단 보고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외국에 계셔서 아무래도 그런 외국에 살고 싶어서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고 사회성이 없으시다. 참다가 터트리다. 결국 편관이죠. 편관 월지의 문제입니다. 뭘 잘못하느냐 하나만 정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는 못 버기는 거예요. 꼰대짓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옳은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도 공감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타인이 기분 나쁘겠구나를 생각을 잘 안 하고 단지 내가 이건 틀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이 참다가 터뜨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는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참는 느낌이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기분 나쁘겠다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반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니까 참다가 결국은 얘기를 하고, 근데 평소에 말 안 하고 쉬는 소리 잘 못한다? 그럼 이제 제가 본 거랑 틀리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아닌데? 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의미가 있나 이걸 봐드리는 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뭔가 나름의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해도 오히려 저를 욕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남 탓이잖아요. 결국에는 남 탓을 하죠. 남 탓을 하는데 그거를 내 편한테 남 탓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 이분은 난 그렇게 탓한 적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걸 지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자기 편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보통은 이 사람은 지적해야 할 수 있는 곳에 지적하는 타입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적을 하기 때문에 내 편들이 돌아서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감정이 없어요. 남이 나한테 지적질하면 내가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내 친구한테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은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 특히나 나의 편은 나의 옳은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비견이 없었으면은 그래도 자아성찰 쪽인데 비견이 편관 옆에 붙어서 이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데 나의 적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군을 탓하는 거예요. 내 편, 내 가족, 내 남친, 내 친구 한테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나요? 그런 친구들이, 나의 편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된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분이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해서고, 그 이유는 내가 감정이 없으니까 딴 사람 감정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은데, 나는 옳은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려니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목이 없거든요, 팔자에.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좋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울고불고 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게 본인이 목 없으면 감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적인 면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은 유난을 떤다, 징징거린다, 별거 아닌 거에 상처를 받는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깔고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라 썼어요? 병화일관 수원 금생수 화식? 화식은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토도 있고 토가 왕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목은 없는 대신 토가 왕해서 이게 화식이 될까? 화식으로는 안 보여요. 보온의 의미도 있고, 내가 화식 될 것 같으면은 도망가는? 그 무토 기토 다 있기 때문에 이 무토 기토 다 있구나. 또 이것도 봐야 되나? 근데 제가 이걸 다 보진 않아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그 아는 것마저도 다 보진 않아요. 그럼 너무 머리가 아프고, 내 사주팔자도 아니고 내 지인 사주팔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 사주팔자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방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사주를 보는 컨텐츠에서 이거 내 팔자 아니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자세히 열심히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분은 맞아 할 수 있는데 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시겠나요? 그 다른 사람한테 상처될 수도 있는 언행을 할 수 있는 게 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부족.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왕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상대방이 상처받겠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으니까 라는 걸 아는데, 저도 이분도 그렇지만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팔자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봐줘야 하나요? 난 열심히 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남 탓을 하고, 남 탓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남 탓을 하고, 남 탓하는 것까진 좋은데 욕을 함에 있어서 적을 욕해야 되는데 아군한테도 욕을 한다. 내 남친, 뭐 내 친구 한테 지적질을 해서 그 지적질을 함에 있어서도 유두리도 없다. 부드럽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이 결핍된 거예요. 라는 게 문제에 대한 얘기고, 이걸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솔루션이죠. 이게 제일 어렵죠. 왜냐면은 못 고쳐요. 본인이 그런 걸 어떻게 고쳐요. 저는 뭐 제 팔자의 단점들을 고치는 줄 아시나요? 못 고쳐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봐야겠죠.
그래 봐야 되나? 몇 명 남았어요? 어우 왜 한 분? 아 이게 한 분이 많이 썼구나. 한 분, 두 분. 많이는 안 남았네요. 50분 했네. 이제야 원국을 봅니다. 병화 본 것도 아니죠. 평간 올지 하나만 보고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비견하고 어떻게 잘 샀는지 한번 봅시다. 살, 합살, 재생, 살, 인성은 무인성, 재, 살. 그래 살이 그래도 약한 건 아니네. 와 살이 너무 세다. 재생 살 돼서 뭐 별 수 있나요? 내가 뭐 그런 그 짓을 하는데 뭐 그 짓을 안 할 수도 없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라라고 해도 내가 타인의 감정 자체를 모르는데 내 감정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화식 느낌은 아니에요. 화식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남 탓. 살이 비견을 치는 게 문제예요. 살이 너무 세니까. 근데 그 비겁이 조진 게 문제죠. 목도 없잖아요. 비견이 생도 못 봤는데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은 비겁 운에 터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거 63세 그때쯤에 좀 터지네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 금생수 화식 어쩌고 하는데 그 다음 때문에 평관이 위로 뜨잖아요. 다음 때문에 2024년부터 평관이 위로 뜨면 내 그 꼬장꼬장하고 막 남 지적질하고 탓했던 게 위로 뜨잖아요.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그런 오름에 대한 나의 피하식별 못하고 지적질했던 것이 대외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짓이. 그럼 뭐야 그건 나쁜 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명예로운 겁니다. 오히려 나의 얼굴음을 알아주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낫고 이제 본인은 근데 나음을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내가 참는다,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나의 오름을 알아주는 시기가 10년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약간 틀어져요. 좋게, 더 좋게.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세상에 알려진 나의 명예를 이용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살까는 뭐 방법보다는 알아서 2024년부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못 고치니까 일단 그렇게 사시고 버티세요. 다음 타임부터 제가 볼 땐 좋으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보는 사람 입장 차이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하든지 내가 평소에 뭐 불만사항 얘기하고 지적질하고 했던 게 오히려 내 명예가 되는 운으로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화식이란 게 목으로 생해서 화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세력이 세서 세력이 세도 되긴 되는데 뭐 어쨌든 세력이 근이 있어서 화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깡으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도 있고 물론 오히려 당하는 건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분 친구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했는데 사람들이 막 등을 돌린다. 나는 사람 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친구분들, 이분의 지인들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근데 본인은 모르겠죠. 평생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화식 안 됩니다. 화생 토대에서 넘어갈게요. 이분은 근데 제가 봐드려도 별로 그렇게 저를 좋게 평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 봐드리긴 했습니다.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뭐 아니면 저도 몰라요. 어디 잘 보는 분한테 보세요. 다음에 V 땡땡님.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근데 복이 오나? 뭔가 근데 이거 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사실 좀 편해졌거든요. 사는 게. 직장도 때려치고 하니, 직장 때려치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직장도 때려치고 뭐 집에서 술이나 먹으면서 노니까 너무 편했기 때문에 이미 편했던 와중에 이런 할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동을 하면서 껴서 편한 것 같아요. 쟁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쟁제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쟁제가 좋고 안 좋고는 이제 월지로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식상월지잖아요. 그럴 때 쟁제가 된다는 건 나의 주도권을 뺏긴다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상관이 뭐예요? 식상이 뭐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죠. 그런데 그게 뺏겼잖아요. 쟁제가 그 운에 그 월지에 쟁제가 온다는 건 내 맘대로 하는 거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도권 없는 게 나쁜 건가요? 나는 안 나쁜데. 그냥 너 알아서 해. 너 다 가져. 쟁제 자체도 안 나쁘고 주도권 뺏기는 것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쟁제 대운이 완전 편합니다. 성별이, 근데 제가 성별을 묻는 이유가 이게 뭐 성별에 따라서 대운이 반대로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성별이 없으니까 그냥 여자로 할게요. 원래 그 여성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대운이 뭐 바뀐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성별을 묻는 거지. 근데 뭐 대운을 안 볼 것 같으면 의미가 없고, 정작 이 대운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몰라요. 그럼 시험해 볼까요? 을, 갑, 개, 임. 지금 역행이죠. 남자로 해갖고 보면은 봐봐요. 대운이 확실히 바뀌어요. 지금 정, 무, 기 막 완전 다른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별은 기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볼 때 대운이 완전히 다른 게 나와요. 성별에 따라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질문이 공부해도 될까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 질문은 10%인데 이게 볼 때마다 질문이 심플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아무리 심플해도 이거 8개의 글자를 가지고 머리통을 굴려야 되잖아요. 이게 좀 이래서 이 사주 보는 게 귀찮아요. 8개의 글자를 가지고 머리 쓰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간단하면 좀 더 편하죠. 다 안 봐도 되니까. 안정적인 직업, 식신, 오화. 화왕절에 목이 약하구나. 금. 목이 약한 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게 왜 힘드냐면은 그 준비 과정을 본인이 열심히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간다. 그래서 직장에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걸 좀 어느 직장이 더 안정적이고 어느 직장이 더 좋은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있고, 또 내가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뭐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준비가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지가 않고 일이 자꾸 단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의 문제로 그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질문한 거 이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도 될까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과연 공부를 착실히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득하니 그런 준비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 일을 하자 라고 하면 공부를 왜 그냥 일단은 하고 보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자라면은 내가 카페를 차려야겠어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 인구 뭐 거기 인구 이동량이랄지 뭐 그쪽 근방에 커피숍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지 아니면 지금 커피숍이 어떤 매출이 되는지 뭐 어떤 커피가 인기가 있는지 이런 사전조사 과정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차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과연 준비를 할까라고 물어본다라면은 본인 자체가 그게 너무 힘들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성향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타로 안정적인 게 좋아 보이겠지만 단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단타로 간다는 게 길게 보면 장타예요.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특출난 게 있으면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이 일을 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났으면은 내가 이 일을 잘했으면은 또 써주겠죠. 그런 식의 지속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를 여자로 봤을 때 운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해봤자 어차피 남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틀린 거를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 본인 장점이 있지 뭔가 일을 착실히 준비해서 이루는 것에 본인 장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열정과 노력을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걸 갖춰서 해야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잘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라고는 봤지만 당연히 공부를 하셔서 본인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말일 일이 아니죠. 사주팔자를 통틀어서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는 하세요. 팔자를 막느라고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잘 못하겠죠. 뭐 기술을 배우든지 뭐 자격증을 갖추든지 이거는 기본이죠. 목생화가 잘 안 되니까 수생목이 안 되니까 공부를 수생목 되는구나. 지금까지 뭘 본 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빤스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열정이 강점이지 무언가를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하는 거는 본인 성향이 잘 안 맞을 거다. 그리고 이게 약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자꾸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약간 현장형으로 보여요. 넘어갈게요. 안쓰런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분인데 A, B 땡땡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고민이 많으신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분인데 얼른 하고 쉬고 싶어요. 택배도 받아야 되는데. 이분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사연하고 좀 봤어요. 많이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쟁제운이 들어온 거예요. 쟁제운이 들어왔는데 비견운에 쟁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소리가 많이 나게,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게 사기를 당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패닉 상황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질문은 간단해요. 이제 뭐가 문제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풀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본인이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운에 대운에 쟁제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74살까지 계속 쟁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번에 사기 당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향후 최소 20년 정도는 허술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데 뭐 허술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봤자 안 먹히겠죠. 그런 운이고 뭐 그런 팔자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루션을 찾는 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지 말아라, 당신은 이게 문제다, 그러지 말아라 하고 끝내버리면은 굉장히 편한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문제인식은 본인이 허술한 건데, 그게 더 문제는 20년까지 쭉 간다.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사견을 좀 말해볼게요. 이제 일방적으로 뜯겼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근이 왕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내가 뜯긴 게 아니라 본인이 준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뭐 강제로 뜯겼다, 뭐 강제로 어떤 기술적인 사기를 쳤다, 보이스 피싱을 했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속였겠지만 어쨌든 뺏겼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준 거다. 근황한 사람이 선택권에 있어서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지 남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지가 편제인데, 일지가 편제라는 거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금왕절에 목이 하나 있으니까 한우물만 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런 거니까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었어. 막 그런 돈의 흐름 같은 게 보이고 막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목이 들어왔잖아요. 팔자에 왕하게 들어오니까
이거 이제 내가 기존에 하던 일 아니라 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바람이랄지 욕심으로 본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기꾼이 나쁜 거겠지만은 본인이 준 거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저거 돈 되겠는데 라고 생각만 해왔던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쟁쟁인 거죠. 털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한우물만 파던 사람이 사업 확장을, 일의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저기 건드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던 거 해라. 내가 실질적으로 하던 일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로망, 나 언젠간 이 사업을 할 거야, 언젠가는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왔던 걸 하려고 하면은 털립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 하세요. 특히 금왕절이 흔들릴 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인지하세요.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 어떤 단체의 누구. 본인이 소속된 본인의 역할을 흔들릴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게 개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엄마야, 아니면 뭐 나는 무슨 직장에 무슨 직급을 갖고 있는 누구야,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을 상기해서 그런 유혹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쟁제라는 근본적인 것 자체가 내가 정확히 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기를 크게 당했잖아요. 알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있었는데 당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게 투자는 무조건 하지 마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투자처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알아봤어야 하는데, 쟁제가 되면은 그게 귀찮은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게 맞겠지. 내가 알아보지 않은 실책으로 인해서 당한 거예요. 내가 허술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20년 동안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걱정되는 게, 지금 벌써 이렇게 큰 돈을 사기 당하고 되게 혼란스럽고 패닉이 와서 찾은 게 저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상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 사기꾼이 3년의 징역을 살고 있다라고 해요. 라고는 하지만 이 상황이면은 나의 사주를 볼 게 아니라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어야 돼요. 물론 찾아보셨겠죠. 그래서 그런 금융 솔루션을, 금융이 맞나요? 그런 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심하고 했어야지. 사주를 보는 게 벌써부터 이상한 거죠. 이거 본인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사기를 당했는데 사주를 간다? 사주를 본다? 뭐 점집을 본다? 구술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뭐 구술하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사주를 보고 대가를 받지는 않으니까 금전적인 피해는 보시지 않은 거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거에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기 당한 거 문제가 아니라 본인 정신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람 자체가 허술한 거예요. 언제든지 털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 말고 어디 막 이상한 정말 사이비 점집을 갔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이비 점쟁이라면 뭐 당신 집에 뭐 대추나무 있지, 뭐 조상신이 놓였다,
공을 들여야 된다. 이게 지금 돈 날린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사이비 전쟁이다 하는 게 협박이죠. 겁주죠. 그래서 한 뭐 1억 태워서 촉혀라. 구태라. 뭐 몇천만 원 해서 구태라. 똑같이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난 누구의 부모다. 나는 어느 단체의 누구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주를 볼 일이 아니라 내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찾아줄 합법적이고 법리적인 조언을 해줄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화병이 났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런 심리 상담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정신과를 가셨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행보가 본인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건 나의 역할과 나의 위치, 거기서 정신 차려라. 원래 금황절이 맛이 가면은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해야지 답이 나와요. 왜냐면 금이란 건 내가 서포터를 해주고 내가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본인이 정신이 차려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돈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분을 찾아가는 게 맞고, 화병에 대해서는 그 심리적인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을 찾아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슈퍼내추럴한 까먹었어요. 그런 명리적인 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라면은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딱 두 분 추천해 드릴게요. 한 분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천재이신 유튜브 선훈 선생님한테 찾아가시고, 근데 그분은 워낙 뛰어나시고 인기가 많으셔서 많이 밀려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쯤에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잘은 몰라요. 근데 천인지 운명학 김병우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겁 월지에 쟁제가 되면은 이거 뭐 집안이 망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본다라고 제가 그것을 배운 게 천인지 운명학 김병우 선생님 방송에서 배웠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추천드리니까 명리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 굳이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두 분한테 받으시고, 본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똑부러지고 자기 방어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데 20년 동안 가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의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 나는 누군가에서부터 찾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찾지 말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끝낼게요. 그래서 오늘 뭐 대충 끝냈고, 다음 주 신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무료 상담이다, 뭐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괜히 쓸데없는 실력 없는 사람한테 받아서 더 괴로운,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상담 받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더해 그런 실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내 사주거나 내 지인 사주에 대해서는 며칠을 그냥 아주 꼼꼼히 보는데, 이런 상담 컨텐츠에 있어서는 정말 대충 보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진 않겠지만 신청이 있으면 다음 주에도 보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죠.